여성 측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시우 씨 측에서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나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측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만나보시죠. 배우 박시우의 느닷없는 성폭행 피소 사건으로 연예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향후 박시우의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박시우는 현재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여러 추측과 의문을 낳고 있는 박시우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 상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관건은 바로 강제성의 여부에 달려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강간죄에서 핵심은 이렇게 폭행 협박이고요. 이 폭행 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제성을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냐를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다음에 피해자를 어떻게 만났냐, 그다음에 성행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성행위가 끝난 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느냐를 모두 판단해서 강제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어떤 주장만으로는 어떤 성폭행 혐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성 요건을 좀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고소인 A씨가 잠이 들어 깨어보니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형법상 강간죄라기보다는 어떤 준강간죄가 될 여지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 고소인 A씨의 당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소인 A씨의 일방적 주장이 지속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이 사건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한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결국 증거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아마 가장 우선시 될 거예요. 특히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반면에 피고소인의 진술이라든가 증거 제출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두 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나 어떤 거짓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결국은 제3자, 예컨대 이 두 사람을 소개한 분, 그리고 처음 만난 어떤 포장마차의 어떤 목격자들, 그다음에 숙박 장소의 어떤 주인의 진술이나 술값이라든가 숙박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오히려 더 큰 증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떤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친고죄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박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3년, 그다음에 최대 15년까지 징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 그다음에 재판 중에는 공소각 판결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합의가 없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집행유예 판결의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사건의 특성상 합의로 해서 사건이 의외로 빨리 종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무죄를 떠나 사건의 보도와 함께 박시우로서는 이미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황. 박시우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건의 향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